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 그 증상 또는 증후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발병 시기, 어디에 증상이나 증후가 있는지에 대한 부위, 얼마나 그 증상 및 증후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기간,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증상의 심한 정도 등을 나타내는 특성, 증상 및 징후를 경험할 때 동반되는 증상 및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완화 요인, 대상자가 이미 사용했던 중재들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보건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1차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두고 있으며 건강관리실에서는 처치 및 투약 등 1차 의료 행위, 근로자 건강상담, 환자 의뢰, 비품 및 시설 관리, 기록 및 보고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의약품 투여는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로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가 해당됩니다. 이번 차시는 질환별 건강사정 및 의약품 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구급용구에 대해 알아보고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구급용구 구비 목록과 의약품 구매 및 관리, 약품 선택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증상 및 상황별 약품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편의점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는 타이레놀정 등 해열 진통제와 판코레이 내복액, 판피린 T정 등의 감기약, 배아제정, 닥터 배아제정, 회스탈 골드정, 회스탈 플러스정 등 소화제, 제일쿨 파프, 신심파스 RX 등의 파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에서는 첫째,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붕대 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와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및 들것과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하는 화상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급용구 구비 목록으로는 응급키트, 부목, 들것, 화상약이 있으며 이는 용도와 세부 목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일반 의약품과 의약 외품으로 구분합니다. 의약품은
견적을 받아 적정 거래처를 조사해야 하고 견적서를 비교하여 적정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회사의 규정 및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매량을 결정하여 구매 발주를 해야 합니다. 또 납품된 의약품의 수량, 유효기간, 포장 상태 등을 검사한 후에는 불합격품은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정산은 회계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물질 안전보건 정보 MSDS를 약품 설명서로 대체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사용 내용을 보건 관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의약품 수불부 양식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해야 하며 정기적 재고 조사를 통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즉시 폐기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약품 관리 야간 또는 보건관리자 부재시 등 건강관리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약국 또는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사내 지정 장소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 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약품은 고정 비치 장소를 지정하고 각 비치 장소별 책임자가 관리 책임자로 관리하도록 하며 보건관리자는 지급 의약품의 품명, 효능, 효과,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고 증상별 적정 사용량 구급약품의 수불부를 비치, 게시하여 사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품 선택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처치하고 응급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응급처치만 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므로 의약품의 효능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이라면 복합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의 확률이 낮은 단일 성분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용제의 경우에도 가급적 피부 자극이 적은 제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이라면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 우선이며 최근에 개발된 의약품들은 기존의 제품에 비해 효과나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여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을 건강관리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합성으로 직원의 특성이나 개인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성으로 건강관리실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공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동일한 효능이라면 비용 부담이 적은 제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먼저 두통, 어지럼증 등 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는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의 하나이며 전체 인구의 30%는 평생 동안 한 번 정도 두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혹시 두통이 뇌수막염, 경막하출혈, 뇌뇌출혈, 종양과 같이 생명에 위협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사정해야 합니다. 두통 중 비발열성 두통은 감기 등 감염성이 아닌 소화불량, 스트레스, 빈혈, 생리통, 기타 다양한 증상에 따른 2차적 증상으로 발열이 없는 두통을 말합니다. 발열이 없더라도 타이레놀, 니콜펜 등 해열 진통제의 사용이 가능하고 소화불량성 두통인 경우 손발이 차거나 열이 전혀 없으면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성 두통의 처치는 복부를 온찜질로 10에서 20분 찜질한 다음 가스활명수 F나 베나치오액과 회스탈 또는 위제로 등을 함께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두통약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통 중 발열성 두통은 감기와 같은 감염증으로 인하여 발열을 수반하는 두통인 경우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가 모두 사용 가능한데 소염 진통제는 발열, 동통, 부종, 발적 등 염증 반증을 수반하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인후통을 수반하거나 고열인 경우는 모두 체내 염증 반응의 결과로 EG6NE, 에드빌, 덱스피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효과적이고 타이레놀, 니콜펜 등의 해열 진통제는 근육통, 몸살, 미열 등에 더 효과적입니다. 두통 중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벼운 두통으로 20에서 4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넓은 범위에서는 편두통도 긴장성 두통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약물로는 타이레놀 또는 이제엔6NE가 사용되며 심한 경우 펜잘, 암시롱이 사용되고 편측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미가펜, 마이드린이 처방되며 지속적인 투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가펜 캅셀의 성분에는 진통 및 해열 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안정 및 진정작용, 통증 경감작용을 하는 디클로랄페나존, 뇌혈관의 확장 또는 이완으로 주위 신경압박으로 편두통을 발생시키는 이소메텝텐 뮤케이트가 있습니다. 두통에서 어지럼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소화불량, 멀미, 빈혈, 귀의 이상 등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건강관리실에서 일시적으로 호소하는 소화불량의 경우에는 액상소화제와 소화효소제 등을 투약한 후 경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과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발성 또는 수시로 호소하는 어지러움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원인을 찾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메니에르병은 말초성 현기증으로 갑자기 발생하고 수시간에서 하루 이상까지 지속됩니다. 반복적이면서 이명이 있고 환측 귀의 압박감, 오심, 구토, 안구 진탕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어지러움 중 현기증은 회전 감각으로 안구 진탕과 조화운동 불능이 동반되며 일반적으로 말초 전정 이상에 의하고 중추 뇌관 병변에 의한 가능성도 있으며 10% 정도로 동맥 경화, 다발성 경화증, 축두 기저순환 장애, 일관성 허열 발작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신감은 기절할 듯한 기분이나 머릿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며 원인으로 기립성 저혈압, 약물로 인한 부정맥, 혈관 미주신경 실신 발작 등이 있습니다. 불균형은 걸을 때 특히 노인에서 보이는 불안보행이나 평형장애이며 정신과적 이상의 원인은 불안, 공황장애, 과다호흡, 우울증, 신체화 장애, 알코올, 약물 남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요인성 또는 특발성도 어지러움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가려운 이유는 다양하지만 알레르기 질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유행성 결막염에 의해 가려움을 호소하며 이때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막 보호를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5에서 10분 뒤에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된 안약을 투여하여 가려움의 진행을 막아주며 시즈날 등의 섭취로 가려움이 많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있으며 콕콕 쑤시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또 쉽게 눈이 피로하고 잘 뜰 수가 없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편하고 눈을 뜨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합니다. 이때
인공 눈물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데 인공 눈물은 각막을 윤활시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모든 안과 증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눈 가려움에 항히스타민과 함께 눈병 등의 치료에 각막 보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래끼는 눈꺼풀에 있는 여러 분비샘에 병원균이 감염되어 화농성 염증 상태를 일으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처치를 위해 초기에 항생제가 함유된 안약을 점안하거나 마로이신, 로니캄 골드정 등의 소염제를 투약하여 화농 상태를 완화하고 불결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손 씻기를 자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눈병 결막염입니다. 결막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이며 윗 눈꺼풀을 뒤집거나 아래 눈꺼풀을 당겼을 때 보이는 진한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결막에 속합니다. 결막염은 결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병원균에 의한 감염성 결막염과 이물질, 알러지 등에 의한 비감염성 결막염으로 나뉩니다. 처치를 위해 감염성 결막염인 경우 반드시 안과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고 알레르기성 또는 이물질에 의한 결막염인 경우도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인 처치로는 클로안, 신도톱쿨 등의 항균제가 함유된 안약과 인공 눈물을 투여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손 씻기, 눈 만지지 않기, 렌즈 낀 상태로 수영하지 않기, 눈병 시즌에 수영장 가는 것 삼가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코와 부비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콧물 재채기입니다. 콧물은 인체의 방어 기전에 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콧물은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범에 의한 염증 발생 시 코 점막 보호 및 이물질이 체내에 깊숙이 침투하지 않도록 발생합니다. 체온보다 외부 온도가 많이 낮을 경우 코 점막의 온도 변화에 의한 자극으로 콧물이 발생하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 즉 꽃가루, 먼지, 황사 등 외부의 이물질이 침범하면 콧물, 재채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콧물 발생인자들은 인체 내에서 히스타민을 분비시키고 이 히스타민이 콧물을 유발시키므로 콧물 억제제는 모두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제이며 지르텍, 시즈날, 세노바 등은 졸음이 적은 편이고 액티피드, 코스펜 등은 졸음이 심한 편입니다. 다음은 코막힘입니다. 코가 막히는 원인은 대개 코의 염증으로 코 점막이 부어있는 경우, 부비동염 등입니다. 코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비염으로 염증으로 인해 코 점막이 붓고 콧물 등의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코막힘을 호소하게 됩니다. 코 점막의 혈관이 팽창하고 코 점막이 염증 반응으로 부종이 생기게 되면서 코 안이 붓게 되면 코막힘이 오게 됩니다. 처치를 위해 점막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을 지닌 슈도에페드린을 주로 사용하고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많은 코싹 등이 효과적이지만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코스펜, 액티피드 등 저함량 제품만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하고 코스펜, 액티피드는 콧물, 코막힘에 모두 일부 효능이 있지만 졸음이 심하므로 반할 정도로 투약을 권장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 점막에 노출된 후 자극 부위로 비만세포, 호산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IgE 항체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매개 물질에 의하여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징으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이 있고 코감기로 인한 증상과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비슷하며 처치를 위해 항히스타민,
항세로토닌 등의 효능을 가진 약물을 사용하며 한방 성분의 소청룡탕이 도움이 됩니다. 한방약은 코막힘, 만성비염, 부비동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약 중 갈근탕 처방에 비염 치료에 탁월한 청궁과 신의를 첨가한 처방으로 코 안이 충혈되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많이 나서 막힐 때, 만성비염이나 축농증 등으로 코가 막힌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순수 생약제제입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약제별 함량과 약리작용을 나타낸 빛의 성분표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귀에서 웨이도 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웨이도염은 웨이도의 전반적인 세균성 감염으로 원인은 잦은 수영, 습한 기후, 좁고 털이 많은 웨이도, 웨이도 외상 또는 이물, 귀지의 과다 또는 결핍, 보철기 또는 이어폰 사용, 습진,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 질환, 당뇨병, 면역 저하 상태 또는 땀이 많은 체질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치는 원칙적으로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처치가 필요한 경우 웨이 쪽을 드라이기 등으로 건조시킨 다음 항생제 연고를 면봉으로 가볍게 발라주며 적외선 조사기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강 내의 상처는 흔히 나타나는데 구강 점막의 경우 세포의 교환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잘 낫게 됩니다. 구강 내 상처 치유에 적용되는 약품으로는 비타민 B 복합제인 임팩타민 등을 섭취하고 항균 성분의 구강 연고인 마우스겔은 상처 발생 초기, 즉 24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처 발생 24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은 경우는 테리덱스, 오라메디, 아비나 등의 소염작용을 지닌 구강연고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강염증, 즉 구내염이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혀, 구강, 입술과 볼 안쪽 등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 발생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궤양으로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구내염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면역 체계의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로, 몸살, 스트레스가 영향을 줍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궤양은 비타민의 섭취 및 오라메디, 테리덱스, 아비나 등의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입 주변 얼굴에 발생하며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심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잘 나타나며 전염성이 있고 아시클로버, 바크로비, 바이라미드 연고가 유효합니다. 셋째는 칸디다증, 즉 곰팡이 감염으로 틀니를 사용하거나 소모성 질환 또는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잘 발생하는데 특히 어린아이에게서 흔히 발병하고 알보칠이 유효합니다. 다음 입병은 입술 상처, 포진입니다. 입술이 건조하여 갈라지는 증상은 가을, 겨울철, 건조한 외부 온도에 의하거나 감기 몸살 등 피로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비타민의 섭취가 매우 필요합니다. 가벼운 입술 상처는 비판톨 크림을 사용하고 심한 경우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순 포진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에 처음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체내에 잠복 감염 상태로 남아있다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 시에는 주로
입술에 물질이 나타나고 이후에 물질 자리에 궤양이나 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약으로는 아시클로버 연고가 효과적이고 항바이러스 연고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증상을 경감시키지만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목, 호흡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후통은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급성 비인두염, 감기 등 상기도염과 함께 올 수 있고 전신질환의 일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치로는 가벼운 인후 건조 등에는 미놀 또는 세가톤 트로키를 투여하고 인후염증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인 이즈넨 6N이 에드빌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한방 성분의 인후통약인 보타렉신, 은교산, 스토마신 캡슐 등도 인후 증상을 수반하는 감기에 효과적입니다. 또 소금 양치는 구강 내 상존하는 유해균들이 소금물의 삼투압에 의해서 박멸되어 충치균이나 인후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유익한 예방법입니다. 기침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작용의 하나이며 가스, 세균 등의 해로운 물질이나 다양한 이물질이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반사적인 반응으로 흡입된 이물질이나 기도의 분비물인 가래 등이 기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항상 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어작용입니다. 마른 기침과 가래로 인한 기침은 처치 방법이 다른데 마른 기침의 경우 해소민 캡슐, 시럽으로는 브로콜 시럽과 지노콜 시럽이 효과적이고 시콜드 플러스 코프, 화이트벤 코프 등은 감기 증상을 지니면서 가벼운 기침을 수반하는 경우에 권장되며 가래로 인한 기침은 가래만 제거해주면 기침이 개선되므로 거담제인 뮤코팩트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래는 기관지나 폐에서 만들어지는 분비물인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흡연, 매연, 먼지, 염증 등이 호흡 기도에 들어오게 될 때 인체의 방어작용의 일환으로 객담이 분비되어 객담과 함께 이물질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배출작용은 기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치는 가래를 삭히는 제제로 소청룡탕, 소분할, 리나치올, 뮤코팩트가 있으며 뮤코팩트, 맥담은 끈끈한 점조성의 가래에 효과적입니다. 목의 증상으로는 목 쉼도 있는데 목이 쉬는 원인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 갑상선 결절 등의 병적인 원인과 목을 많이 사용하여 생긴 일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처치는 하루 8에서 10회 이상 수분을 섭취하고 후두염 등의 병적인 원인은 이비인후과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인 인후 건조 또는 쉰 목소리에는 한방약으로 항성 파적환이 효과적이고 향성 파적환과 사포날 또는 용각산 쿨을 병용하면 더 효과적이며 가래가 있는 경우 뮤코팩트와 항성 파적환을 병용하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향성 파적환 성분표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연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부기를 가라앉히는 소염작용과 항염, 항균작용이 뛰어납니다. 다음은 기침, 가래, 인후통, 목쉼 등의 증상에 사용되는 한방제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소청룡탕은 묽은 가래를 수반하는 기침에 사용하며 맑은 콧물에 도움이 됩니다. 맹문동탕은 기관지의 가래가 수분을 잃어 건조하게 되어 목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캑캑하는 가래 기침에 효과적입니다. 은교사는 감기로 인한 인후통에 사용되는 발열과 두통을 수반하는 인후통에 효과적인데, 즉 쉰 목소리 등 단순한 후두 증상에는 도움이 덜 됩니다. 향성 파적환은 목 부위의 열을 제거하는 약성을 지니고 있는 처방이며 노래를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목쉰 증상에 사용되고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하므로 정량만 복용하며 뮤코팩트 등과 병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복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쓰림은 위산 역류로 인한 식도 부위의 쓰림 증상이며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는 위산을 억제하거나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 등의 위벽 자극을 완화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소화불량에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제와 위 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액상소화제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병용 투여함이 소화불량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피부계로 상처의 정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 3개로 구성되며 상처는 의학적으로 인체의 조직이 지니고 있는 해부학적인 연속성이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상처의 종류로는 찰과상, 자창, 열창, 화상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찰과상은 긁히거나 쓸린 상처이며 넘어지거나 긁혀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이고 마찰력에 의해서 피부가 불규칙적으로 깊이에 비해 비교적 넓은 면적이 손상된 상처입니다. 또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세포도 손상을 받아 통증이 심하여 이물질이 피부 속으로도 많이 파고 들어가는 상처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외부에서 넘어졌을 경우 상처에 이물질이 묻거나 감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좀 더 세심한 상처 소독이 필요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처의 소독과 같은 경우에는 포비돈 요오드 성분의 살균 소독력이 강한 것을 사용한 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상처 연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분 드레싱 밴드로 상처 표면을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자창은 찔린 상처인데 날카로운 필기구나 못, 뾰족한 나뭇가지와 같은 것에 찔려서 생길 수 있는 상처, 칼이나 깨진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종이 등의 선 모양으로 난 상처입니다. 피부의 직각으로 진피 이상의 깊이의 손상이 있으면 상처의 길이에 따라 봉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찔린 상처, 특히 못이나 나무 등으로 인한 자창은 혐기성 균에 의한 파상풍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상처 소독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창의 경우 소독액이 상처 깊숙이 닿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창은 찢어진 상처로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것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이며 사람의 신체 조직에 수평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난 상처이고 혈관이나 신경은 대부분 온전하기는 하지만 상처를 잘못 다루면 악화되므로 주의를 요하는 상처입니다. 찢어진 상처는 주위에 피부 파편이 있어 소독 시에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작은 파편일 경우에는 상처 치유 과정에 나오는 진물에 포함된 대식세포가 이를 녹여 없애므로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상은 화기나 마찰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이며 열에 의해 피부와 피부 부속기에 생긴 손상으로 화상의 약 90% 정도가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에 의해 생깁니다. 전기 화상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특히 전기 화상의 경우 눈에 띄는 화상 병변이 적어도 내부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화상의 경우는 초기에 열기를 식혀주고 가벼운 화상이라면 화상 연고를 사용하거나 메디폼 실버나 화상 거즈 등을 사용하여 상처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의 치유 과정은 지혈 및 염증 단계, 증식성 단계, 성숙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인 지혈 및 염증 단계는 혈소판이 엉겨붙어 출혈을 막는 지혈작용과 백혈구 등 염증세포가 모여들어 외부에서 침입한 균과
죽은 조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상처 부위의 혈관 수축, 섬유소 침전, 혈전 형성으로 출혈이 감소되며 조절되고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면서 혈소판 작용을 유도하며 혈관성 반응과 세포성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증식성 단계는 백혈구가 분비한 성장 인자의 자극에 의해 상처 주위의 상피세포가 이동, 증식하여 손상된 부위를 덮고 진피층의 섬유세포가 콜라겐과 일라스틴 등의 섬유질을 생산하여 유가조직이라는 새 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콜라겐 복합체를 형성하고 유가조직이 과형성되면 주변 피부보다 솟아오르기도 하며 재상피화는 48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인 성숙 단계는 염증 세포가 사라지고 임시로 생성된 유가조직이 원래의 피부 조직에 가깝게 성숙되는 최단계로 혈관 생성과 섬유화 정지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증상 상황별 약품 사용 중 근골격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음 4가지 동작이 가능한지 해보고 팔이 생각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목 디스크와 다른 점은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절반에서 저린 증상이 있고 새끼손가락은 저리지 않고 특히 밤에 저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목 디스크는 손가락이 저린 경우보다 팔 전체가 저린 경우가 많고 밤에 누워서 쉬면 오히려 좋아지며 팔렌 테스트는 손등을 마주대고 30초 이상 또는 1분 기다린 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 신경 압박이 심해져 손저림이 심해집니다. 여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청소 원리, 환경미화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환별 건강 사정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